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팔자로 풀어본 대권 삼국지 제3라운드는 국민의힘 당의 결선 경선입니다. 한동훈 선수와 김문수 선수가 접전을 해서 한동훈 선수가 좌절됐죠. 결과는 나왔습니다만은 두 분의 팔자를 복귀하여서 성패 원인을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선수 팔자를 보겠습니다. 한동훈의 팔자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풀어서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자세한 것은 참고하여 보시고요. 이 시간에도 간단하게 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을목이 봄의 끝자락 진달에 나서 토를 받죠. 그래서 목극토하니까 이 팔자를 제격이다 라고 풉니다. 제격으로 풀면 과연 팔자가 풀릴까요? 이 격이 바로 직업이거든요. 주중왕자이기 때문에 제격으로 보게 되면 이 팔자가 상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하든지 장사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격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주중왕자는 바로 지지의 착근, 뿌리를 내리고 천간에 투한 글자거든요. 자, 이 개수가 진중개수가 투출해서 축중개수, 진중개수, 해중임수, 신중임수의 착근, 뿌리를 내리고 축중의 신금, 신중의 경금으로부터 생을 받고 있으니까 가장 완강하죠. 주중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수는 인수잖아요. 그래서 인수격입니다. 인수라는 것은 학문의 별입니다. 그래서 영특한 수재의 팔자다. 거의 천재급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는 또 귀하게 되는 그런 격입니다. 자, 을목은요, 희목향양이라고 했습니다. 화해, 즉 다시 말해서 화초가 태양을 보고 태양빛을 듬뿍 받아서 광합성 작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을목이 원하는 것은 병합니다. 격은 인수로되 그 용신은 병화, 식상을 쓴다. 그래서 인용식상격으로서 성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임패상관이다라고 호칭을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관폐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한참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이 팔자를 보고 상관폐인이라고 호칭을 붙인다면 그분은 격과 용신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다. 즉 X인지 된장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인수가 격이고 뒤에 나온 상관이 용신입니다. 상관이 격이고 뒤에 나온 인수가 용신 내지 상신일 경우 상관폐인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팔자가 병화를 을목이 병화를 봤으니까 이것을 염양여화라고 합니다. 태양의 빛을 듬뿍 받아서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꽃이 아름답게 빛난다. 무슨 뜻이에요? 여화. 화려하죠? 화려, 여화. 즉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이분 옷 입은 거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화는 상관입니다. 이 상관이란 것은 토설입니다. 토설. 내 입으로 뱉어서 나오는 언변입니다. 언변이 뛰어난 달변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홍준표님도 그렇고 안철수님은 조금 눌변이긴 합니다. 근데 달변가 치고 웅변가는 없습니다. 말이 많으면 그만큼 실수가 많고 설득력이 떨어지고 진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죠. 자, 다섯 번째, 을목이 갑목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등나무 넝쿨인 을목이 개가 봤다. 갑목을 칭칭 감아서 지렛대로 활용한다. 이것을 바로 덕비이재다라고 합니다. 비견을 얻어서 이재를 취하는 팔자다. 이 비견이 바로 갑목인데 집에서는 형제고 밖에 나면 동료고 선배란 말이에요. 바로 이 갑목이 윤 대통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갑목이 1등이고 을목은 2등입니다. 그래서 2인자의 명입니다.
인용식상격은 대체로 말이에요. 역대 재상들 중에서 말아요. 황제 일을 보필하는 재상이란 말이에요. 2인자가 될 수 있는데 1인자를 목을 쳤으니 자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원래 이제 이 을목은요, 금을 싫어합니다. 금은 관이잖아요. 관 자체를 싫어해요. 경금을 보던 신금을 보던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경금이 가서 싹을 자를 수 있고 신금이 가서 싸가지를 날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병화를 써서 염량려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상관이잖아요. 상관이 바로 관을 견제를 하는 팔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틀을 깬다, 파격적인 일이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목을 보았으니까 시에 있는 신금을 감당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시상 일위 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팔자인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나 대격은 되지 못해요. 대격은 김문수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대격이 바로 김문수님의 팔자입니다. 자, 그러면 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운을 보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야, 경금 정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운이 있다라고 당신 이번에 한번 출마해 보라 합니다. 관운이 있을까요? 원명에 병화가 있잖아요. 병화가 가서 이렇게 그걸 해버렸습니다. 병화는 경금을 녹여버립니다. 그냥. 이게 바로 상관이잖아요. 상관이 봉관을 했단 말이에요. 경관을 했거든요. 그러면 화백단이라고 씁니다. 100가지 하가 미친다. 하의 끝에 다른다. 상관, 경관은 화백단인데 무슨 관운이 있어요? 관운이 아예 없는 겁니다. 왜? 상관을 쓰는데 이 상관이 관을 쳤으니. 관이라는 것은 자기 상관인데 그것을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경금은 자기 역할을 못한다. 오히려 상관 경관이 돼서 불협화만 생기게 되어 있다. 지지로 들어온 술토는 어떨까요? 술토는 연재 축토와 형사를 먹었잖아요. 진토와는 충사를 먹었잖아요. 이것은 고 축중계수 진중계수가 술중의 정화를 충곡해서 깨버린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원명에 있는 상관을 상신을 완전히 깨버린 거죠. 뿌리를 깨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죠. 자, 1, 2, 3 세 번째 있습니다. 이것은 병화의 묘입니다. 그래서 용신병화가 임묘해버렸으면 묘 속으로 쏙 들어갔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대운은 바로 파격이란 말이에요. 파격이 뭡니까? 파토나는 운이란 말이에요. 파토나는 운이다. 겉으로 보면 관이 들어와서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죠. 세운을 보잔 말이에요. 세운을 보면 을목이잖아요. 자, 을목이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간목을 중간에 놓고 또 을목이 등락개갑이 혼란스럽게 와서 이것은 바로 비견이란 말이죠. 비견은 경쟁이란 말이에요. 경쟁. 경쟁 대열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과욕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욕을 부리게 된 거죠. 쟁투, 이게 쌍등락개갑이 돼서 간목이 죽을 맛이야.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또 이 을목은요, 경금을 놓고 또 다툽니다. 경금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것을 궁급쟁간이다. 쟁관. 관을 쟁탈하기 위해서 싸우니까 바로 경쟁 대열에 끼어든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대운세운이 왜 안 될까요? 지지로 들어온 사화가 사해충이 되어버립니다. 사해충이 됐다는 것은 사중의 병화가 해중의 임수로부터 병임충으로 격발당했다는 얘기고요. 또 신금을 만나서 이것은 충이고 이것은 형살이죠. 자, 이렇게 돼서 또 형살이라는 것은 사중의 병화가 신중의 임수로부터 충격을 당해서 병화의 뿌리가 완전히 잘려버렸기 때문에 용신이 함몰돼서 좌절되는 겁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볼 때 대격 팔자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김문수님의 팔자입니다. 자, 김문수 선수의 팔자도 제가 풀어서 올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첫째, 이 팔자 양인격이죠. 양인격 팔자입니다. 아주 강하죠. 천간에 신금이 투해서 급제격이기도 합니다. 양인격이 용신을 관살로 쓰는데 양인투관을 했죠. 그리고 봉살을 했습니다. 살은 어디 있습니까? 살은 바로 저기 있죠. 오중에 병화가 유중에 신금과 합쳐서 바로 살인상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살인상정이 되어 있는 팔자다. 경호일주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양인격, 즉 급제격 팔자가 용 관살하는 팔자다. 관가살을 쓴다. 관살이 용신이라면 목은 희신이 되는데 목은 재성이라 부인이 되고 또 일지에 오화가 있어서 부인이 내조를 잘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다. 4번이라고 쓰고요. 벽갑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갑목을 쪼개서 정화에 불을 떼줘야 되는데 갑목을 벽갑하는 쪼개는 선수가 바로 일간 본인입니다. 본인이 쪼개서 본인의 관을 높이니까 바로 자기 할 도리를 제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수성가의 명이란 말이에요. 자수성가의 명을 타고났다. 벽갑 인정을 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격이 한 차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게 되면 살인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살과 인이 평평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살도 나쁜 거고 인성도 급제인데 이 두 가지가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칩니다. 그런데 균정해 있죠. 균형을 딱 잡았습니다. 살인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팔자가 귀한 팔자예요. 귀한 팔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팔자가 바로 전이불황이라고 합니다. 전이불황. 전쟁에 임하되 절대 항복이 없다. 죽으면 죽었지 항복은 안 한다. 전이불항이다 라고 합니다. 임전무태입니다. 전쟁에 임해서 무태. 결코 후퇴라는 것은 없다. 자, 실제 검증이 되었잖아요. 노동운동을 하다가 당국에 체포됐는데 동료들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 고문을 받았자. 경검이 오하에 앉아서 영검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인내심이 보통을 초월한 그런 팔자죠. 전이불황하니까 절대 안 불렀어요. 그런데 유촉세란 양반은 고문을 하자마자 동료들 이름을 줄줄줄 불어버렸고 해골찬이라는 사람은 고문도 하기 전에 놀래가지고 동료들 이름을 다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뭐라 그럽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자기와 맞지 않지만 인간으로서 김문수는 대단한 사람이다. 존경할 사람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이불황 임전무태. 그래서 이 팔자가 일장당관의 팔자입니다. 한 명의 장수가 관문을 지키고 있다. 일장이요. 한 명의 장수가 담당하고 있다. 무엇을? 관문을, 적이 쳐들어오는 관문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군사자복입니다. 군사가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팔자가 일당백의 팔자죠. 일당백의 전투력이 짱짱한 강골의 팔자단 말이에요. 강골. 강직하고 솔직한 팔자단 말이에요. 엄청난 팔자를 지금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그대로 팔자라는 시나리오를 마치 재현을 하듯이 살아왔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 경오를 보십시오.
경우. 이 경금은 금이죠. 이것은 말입니다. 말은 마라고 그러잖아요. 이 경금은 백입니다. 백마입니다. 백마. 흰말입니다. 흰말입니다. 이육사님의 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광야라는 시에 마지막 소절만 읊어보겠습니다.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경호일주가 바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란 말이에요. 이 광야라는 시는 예언시기도 합니다. 초인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나라를 구할 메시아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팔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데 전혀 못 알아보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답답할 노릇이라고요. 대운에 경금이 들어왔습니다. 경금이 들어서 비견이라 경쟁 대열에 접어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간목을 대신 쪼개주잖아요. 즉 벽갑을 해주잖아요. 그동안 내가 쪼갰는데 비견이 들어서 간목을 쪼개서 벽갑에서 정화에다 불을 떼주니까 벽갑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경쟁자가 바로 나에게 도움이 된다. 즉 경쟁자의 그동안의 어떤 정치 행보나 이런 데 의해서 내가 더욱더 반사 이득을 취하고 비교돼서 돋보인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요. 경쟁자에게 공이 뺏기는 게 아닙니다. 정화가 있다 그대로 격발해버립니다.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팔자가 그래서 방어 기제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 전투력이 아주 뛰어난 팔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운 지지에 들어온 임목은 무엇입니까? 임목은 바로 병화의 생궁입니다. 병화는 살이거든요. 살이라는 것은 큰 지위에 올라가는 귀를 뜻하는데 이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인신충월했잖아요. 인신충월해서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화가 있어서 신금을 이미 제압하고 인호술 화국이 돼서 오히려 화국이 살국, 기를 더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생관살로 성격이 된다. 이것은 죄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재생관살로 성격되는 그런 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을목이 들어왔죠. 을목은 무엇입니까? 재성입니다. 재성이 들어서 관을 도와준다. 그런데 젖은나무가 들어오는 이때 신금이 가서 견제를 해버립니다. 이 신금이 아주 기가 막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팔자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을경합으로 바로 엮어서 등락개갑을 방해하는데 신금이 가서 쳐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을목은 신금이든 경금이든 싫어하는데 경금하고는 합을 해서 동화되려고 합니다만은 신금이 가서 말립니다. 을목은 신금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화는 어떻습니까? 사화는 병화의 녹입니다. 이 녹이라는 것은 병화는 귀를 뜻하는데 현지에서 이미 현지로 부임한 것과 똑같습니다. 현지로 부임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녹을 차고 큰 직위를 얻어서 관리가 현지로 부임한 것과 같은 게 사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인과 신이 만나서 사명설이 돼서 혼란스러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 좋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변화 속에서 오히려 분발해서 발전이 있습니다. 발전도 그냥 발전이 아니라 비약적인 발전이 있어요. 비약적인 발전이. 왜? 일간이 경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본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신일주인데 지지에 인신사회가 다해서 사명살이 있으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팔자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김문수님이 올해 대권가도로 달리는데 마지막까지 성산이 굉장히 있습니다. 상대방이 암수를 쓰지 않는 이 을목들은 암수를 쓰는데 명인입니다. 을목은 누굽니까? 문재인, 이재명, 그 다음에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을목은 왜 암수를 씁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뒤통수를 치는 글자 꼬리란 말이에요. 앞에 머리를 감추면서 꼬리로 치고 들어가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화를 쓰잖아요. 병화를 써서 경검을 격발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한동훈 후보가 짱짱했다라고 봐야죠. 병화를 써서 경검을 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경검이 그냥 얻어맞지는 않죠. 병화를 적천수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병화 맹렬 기상모설 서리와 눈을 업신여긴다. 능하 경검 경검을 녹여버린단 말이에요. 녹여버리고 봉신방검이라서 봉신방검 만날 봉자 신금을 만나면 반대로 겁이 나서 천리말리 도망간다. 자 그러면 김문수님 팔자 연간에 누가 있어요? 신금이 있어서 병화를 합을 엮어가지고 병신합 수가 돼서 이렇게 치니까 회두곡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방어가 짱짱하게 되고 있잖아요.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선수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이재명 선수도 을목인데 경금과 붙었을 때 병화를 활용을 해서 암수를 씁니다. 암수. 정상적인 대결을 하게 되면 여기가 안 되게 되는데 이 암수를 조심해야 돼. 암수가 뭡니까? 다 아시겠죠? 기공법을 쓴다면 정공법을 안 쓰고 기공법을 써요. 을목들은. 자 그래서 나경원 선수는 목국이 도와줬고요. 향자 선수는 토가 토생금 해주고 이철호 선수도 토가 토생금 해주고 자 유종복 선수도 기토가 토생금을 해줘서 다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을목은 한쪽으로 내켰죠. 여기도 소곡 찍을 겁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될 팔자는 김문수님 팔자인데 암수에만 걸리지 않으면 돼요. 암수를 염두에 두고 깨끗이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김문수님과 한덕수님의 팔자를 놓고 제4라운드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